자, 이제 컬러 구조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컬러 구조체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컬러 구조체를 보는 이유는요, 앞으로 이와 같은 그래픽스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그려내야 되는데, 그려내고자 할 때 맨날 검은색으로만 그려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울긋불긋한 이런 색들을 쓸 텐데요. 그런 색들을 이제 쓰기 위해서는 레드, 그린, 블루, 요 3원색을 우리가 섞게 되죠. 그래서 이 3원색을 섞을 때 우리가 컬러라는 구조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섞다라는 개념을 쓰지만 사실은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바로 0에서부터 그렇죠? 255까지 값을 통해서 레드, 그린, 블루 이 3원색으로 요 값들을 세팅해서 이제 모니터에다가 쫙 출력해내게 되죠. 그래서 메모리상에서는 이와 같은 값으로 저장하지만 이 값을 모니터가 읽어서 화면에 출력할 때는 울긋불긋한 이와 같은 색으로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입장이 틀리죠. 모니터는 출력해야 되는 것이고,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것이고, 프로그램은 계산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명령을 통해서 이제 보내주고 받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조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체의 정의를 한번 보면은 컬러 스트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드, 그린, 블루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알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자, 알파 값은요, 투명한가 불투명한가 이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불투명하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뒤에 배경이 전혀 안 보이겠죠. 즉 겹쳐지는 부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알파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뒤에 있는 배경과 색이 섞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투명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사항이 바로 이 알파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퍼블릭 스트럭처 컬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이제 MSDN을 찾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진 않죠? 이 컬러 구조체는 다방면으로 사용하는데요. 일단 그리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사용이 다 됩니다. 왜? 색을 지정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펜과 브러쉬에 색상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러의 어떤 그 값을 설정할 때 레드, 그린, 블루 뭐 이런 것들을 뭐 일일이 다 값을 넣어가지고 할 수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컬러에 대해서는 이 컬러에 대한 열고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와 같은 그렇죠. 아쿠아 같은 이와 같은 쭉 그 색상에 설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쭉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속성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속성을 사용하면 조금 더 쉽게 그 같은 컬러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걸 일일이 또 값을 넣어서 할 필요는 전혀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컬러 값을 우리가 설정할 때 물론 지금과 같이 지정되어 있는 그 같은 값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미적 감각이 너무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내 임의적으로 예술적인 그것을 뭔가 색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용자 정의할 수 있는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from ARGB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소드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알파, 레드, 그린, 블루를 이렇게도 우리가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from에서 나오는 이것은 오버로드 돼 있죠. 오버로드는 뭡니까? 이와 같은 하나의 함수이지만, 그렇죠? 하나의 함수이지만 매개 변수가 여러 개죠. 그래서 하나의 함수만으로도 여러 개의 매개 변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와 같은 기법을 오버로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오버로드도 있으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됩니다. 컬러의 구조체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같은 속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컬러 구조체 제공해주는 색상들은 시스템이란 뭐겠습니까? 당연히
OS겠죠. 그래서 OS에서 제공되는 그와 같은 색상들을 가져와서 쓸 수가 있고요. 그런 색상들에 대한 이와 같은 속성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기존의 어떤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그런 색상, 뭐 블루다, 뭐 레드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실제 값은 이와 같은 ARGB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속성, 그 컬러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값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블루 컬러, 그래서 컬러의 블루입니다. 블루라고 하는 이 같은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거기서 ARGB의 실제적인 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을 한번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컬러에 있는 ARGB의 값을 실제로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실행을 하면요. 지금 이와 같이 실행이 되고, 알파 값에 대해서는 얼마? 지금 현재 255, 그 다음에 레드 0, 0, 블루 255 이렇게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출력한 코드 잠시 볼게요. 스트링에 넣고 알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라고 하는 구조체의 블루 속성에,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그쵸? 그와 같은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값들을 우리가, 가져오고 있죠. 그 다음 실제 값이죠. 컬러의 블루 레드, 그 다음에 컬러의 블루 그린, 그쵸? 그 다음에 컬러의 블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출력할 때는 여기서 이 스트링을 통해서 문자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드로우 스트링을 통해서 그대로 출력하면 되죠. 예, 그래서 출력을 하니까 그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점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컬러.blue라는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컬러라고 하는, 그렇죠? 컬러라고 하는 이 블루에 대한 컬러에 대한 그 블루 값을 컬러 구조체로 이제 넣어오죠. 그 컬러의 A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라가 보세요. 커서로 보니까 이렇게 볼까요? 컬러 하니까 그쵸, 구조체이죠. 예, 구조체이고, 그 다음에 블루는 바로 속성입니다. 그래서 블루 값을 가지는 컬러의 구조체를 리턴 해주죠. 그래서 컬러 여기 구조체 안에는 또 A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속성을 통해서 실제 값을 불러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언급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그린다든가 도형을 그린다든가 할 때는 선을 통해서 도형을 그려내죠. 예,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펜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굵은 펜을 쓸 것인가 아니면 도트 점점점점 이어진 그 같은 펜을 쓸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그려지는 선의 모양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모든 그 그래픽, 특히나 이제 GDI 플러스를 이용하는 플러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출력할 때는 사용하는 그 방법들이 대부분 동일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펜은요, 펜과 펜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S가 붙어 있는 형태이죠. 그래서 펜스는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펜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펜은요, 우리가 생성을 해서 나만의 어떤 특이한 어떤 그런 펜을 그리고자 할 때, 그 다음에 펜스 같은 게 어떻습니까? 기본 제공되는 펜이란 것은 결국 OS에서 제공해주는 시스템 펜이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 같은 OS 환경 아래서 제공되는 것만, 기본 것만 사용할 수 있는 그 펜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펜을 우리가 생성하게 된다는 것은 펜의 생성자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펜을 사용할 때 지금 나오듯이 브러쉬를 우리가 명시를 해서 좀 더 그 펜의 색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컬러를 배웠었죠. 그래서 이 어떻게 컬러를 명시를 하게 되면은 펜을 통해서 선을 그리게 되면은 그 선에 해당되는 펜을 그 펜을 통해서 선을 쫙 그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했을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MSDN의 강력한 프로그래밍, 바로 디스포즈를 호출해 준 것을 잊지 않았으면은
좋겠습니다. 강력한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 그러면 펜과 펜스의 사용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펜과 펜스의 예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오듯이 컬러 마이 컬러에서 컬러 프롬 AR집에서 2호 했습니다. 자, 요게 레드, 그린, 블루이죠. 그래서 이것은 보나마나 무슨 색이겠습니까? 빨간색입니다. 그렇죠? 빨간색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컬러 구조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체를 이용하면은 다양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new 펜 해놓고, new를 통해서 생성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펜을 해서 생성하고자 할 때 바로 빨간 색상의 펜이 짱 생기도록 이것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펜의 width 되어 있고 5.0F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펜의 굵기, 우리가 선 긋겠어. 라인에서 드로우, 뭐, 이렇게, 드로우 라인 이렇게 하게 되면 선이 그어진데 그 선의 굵기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 그래서 5.0F에서 이것은 소수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또는 5.0F 뭐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와 같이, 이런 형태로 생성하고 난 이후에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는 생성자에서, new에서, 펜에서, 생성자에서 이 값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간편한 것이 좋으니까 제 생각 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픽스 드로우 라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new pen 이렇게 돼 있죠. new pen 돼 있고요. 그 다음 10,10에다가 100,10에다가 라인 하나 쫙 그어보자. 뭐 이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로우 라인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펜을 뭐 어떻게 다른 것 없이 펜스.blu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은 기본적인 어떤 뭐 파란색이라든지 빨간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뭐 셋업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쓰고 난 이 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강력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디스포즈를 이렇게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이 붉은 조금 굵게 되어 있는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 이렇게 실선이 이렇게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펜 스타일 한번 볼게요. 대시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속성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펜의 스타일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대시 도트, 대시 도트, 도트 솔리드 이렇게 되는데요. 솔리드는 그냥 실선이고요. 도트는 이렇게 점선이죠. 그다음 대시는 대시 나오고 점 두 개 나오고 뭐 이런 식. 그다음 대시 점 이런 식.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쭉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쭉 쓸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쓸 일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뭐 솔리드하고 그다음에 도트 정도는 우리가 뭐 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실선은 많이 쓰죠. 도트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쓰긴 하는데 그렇게 쓸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대시 스타일 속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임스페이스를 지정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드로잉, 그 다음에 드로잉 2D 뭐 이래서 유직문을 이렇게 써줘야만 하는데요. 우리가 대시 스타일만 써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 유직 구문을 쓸 것인지를 이렇게 노란불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노란불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듯이 대시 도트와 도트 선을 너비 3으로 설정하는 그 소스를 보면서 요 노란 요게 뭐 어떤 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를 제가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니까요. 지금 이와 같이, 그렇죠? 이와 같이 점선과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요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인트에서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실제로 가능한지 한번 검증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MSN을 찾아보시면서 거기 있는 소스도 같이 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펜이 있습니다. 펜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펜을 실행 안 해놨네요.
있고, 그 다음에 블랙펜을 이와 같이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께는 지금 나오듯이 뭐 3.0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펜 대시 스타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시 스타일 대시 도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열거형 값을 이와 같이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우 라인에서 펜을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 펜에서 이미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또 이번에는 대시 도트를 지정해서 이번엔 점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불은 뭐냐면요,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지금 이 소스에서 보시면은 지금 위에 보면은 이 부분 드로우 2D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얘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걸 딱 여기서 딱 보게 되면은 하게 되면 요 밑에나, 그렇죠? 지금 여기 요 보이는 요 밑이나 아니면은 지금 여기에 같이, 그렇죠? 지금 여기와 같이 요 부분, 그렇죠? 여기 부분에 이렇게 노란 그 전구가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클릭해 보면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똑똑해져 가지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유직물을 쓸 것인지 뭘 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유직문을 하겠다 해서 여기도 보면 옆에 그 내용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요거 한 번 더 조금 확대해 볼게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딱 해서 보면 여기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딱 해주시게 되면은 아까 했던, 그렇죠? 그 부분에 요거 얘네들이 딱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똑똑해졌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또 이것을 매번마다 이게 또 타이핑 쳐서 하려면은 또 글자 틀리고 하면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C와 같이 이렇게 좀 그 명령어가 짧거나 하면 상관없는데 되게 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렇죠? 이 인텔 센스 기능이긴 한데요. 이 부분은 아마 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반면에 우리의 기억은 점점점 쇠퇴하고 있죠. 아무튼 뭐 여담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브러쉬입니다. 조금 이제 강의가 좀 길었는데요. 자, 브러쉬 볼게요. 브러쉬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브러쉬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역할은요, 도형의 내부를 색을 칠한다거나, 그렇죠? 예. 지금 여기 나오듯이 내부에 뭐 색을 칠한다든가 패턴, 그렇죠? 패턴을 칠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쓰는 것은 이제 솔리드 브러쉬를 많이 씁니다. 사실은요. 내부를 그냥 하나의 단색으로 샥 칠해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해시 브러쉬 뭐 등등이 많이 있는데요. 복잡해서 뭐 별로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 브러쉬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해 놓으면 다른 애들 부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러쉬를 요구하는 그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펜에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죠. 근데 그 메서드의 공통점은 뭐냐면 fill 채워주세요.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메서드들에는 이와 같이 브러쉬들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미 그 브러쉬에 대한 내용을 이미 그 다 뭐 보여주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 전부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솔리드 브러쉬, 단색 브러쉬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 브러쉬가 단색 브러쉬죠. 그래서 도형 전체를 한 가지 색으로 채우는 거. 그래서 파란색으로 요 따위로 채우는, 그렇죠? 요거를 한번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브러쉬의 예를 볼게요. 자, 볼게요. 페인트 되어 있습니다. 자, 솔리드 브러쉬 되어 있습니다. 마이 브러쉬 되어 있죠. 뉴 이렇게 해서 생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생성했죠. 그래서 이같이 생성했을 때는 마이 브러쉬를 디스포즈를 호출하는 것이 좋겠죠. 뭐 빠졌습니다. 뭐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겠는데 강력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컬러 블루에서 색상을 이미 지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필, 그렇죠? 필 붙죠. 예, 필. 일랩스만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필 붙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 일랩스 하게 되면 브러쉬를 통해서 그 도형 안을 이렇게 채우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거 없이 필이 없는 일랩스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선으로 이렇게 정해진 이와 같은 그 원이 이렇게 그려지죠.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니 이렇게 실행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이 브러쉬의 강력한 프로그래밍, 그래서 요거 하나 넣어줘도 뭐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해시 브러쉬에서 패턴 브러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지금 여기 나오듯이 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격자에 보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하고 요런 파란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Draw 2D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해치 브러쉬를 쓰게 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노란 전등이 땡 들어오죠.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우스 클릭만으로 따다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경색은 빨간색, 그 다음에 배경색은 파란색으로 출력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한번 볼게요. 페인트 부분, 이벤트 부분을 볼게요. 그래서 이와 같이 브러쉬를 생성했고 new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스타일을 이와 같이 지정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전경색, 배경색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소스를 잠시 내려볼까요? 예, 내려서 보면은, 그렇죠? 지금 여기 가려질 수도 있어서 제가 내려보면은 이와 같이, 그렇죠? 예,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도 뭡니까? 필이 붙죠, 그렇죠? 필이 확 오죠, 그렇죠? 필에서 브러쉬를 이와 같이 명시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크기를 이와 같이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같은 격자 형태의 그 같은 도형 안을 빡빡빡 채우는 브러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본 내용들이 이제 GDI 플러스에서 우리가 그래픽이란 객체를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대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마 이것만으로도 아마 충분할 겁니다. 나중에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충분할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좀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게임 프로그램 한다고 하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 정도의 내용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책에서는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처음 딱 문을 열었는데 왁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포기할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지금과 같이 강의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추려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MSDN을 반드시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MSDN에서도 여러 가지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조하면서 여러분만의 그런 레퍼런스, 그렇죠? 그런 워드로 정리를 하는 이와 같은 습관을 들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아마 다산 정약용 지식 경영이라는 책에 보면은 정약용 선생님도 그 아들들이 그와 같은 작업들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굉장히 하기 힘들다고 막 호소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죠? 유배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러지 마라, 그렇죠? 하면서 그것이 어렵지만 결국에는 빨리 가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요 18강 GDI 플러스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8강의 내용은요,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